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지수는 약하고 주도 섹터 부재와 함께 그야말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 왜 오르지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 많은 가운데 종목 중심으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해 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올해 첫 코스피 상장 기업이죠. APR입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와 화장품 에이프릴, 패션 브랜드 널디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의 37%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인데다가 앞으로 풀릴 보호예수 주식을 고려하면 주가가 단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10위는 APR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6천 달러 선까지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상승이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면서 나왔다고 분석했는데 대형 기관들의 매입도 상승의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날 3,000개의 비트코인을 1억 5,540만 달러에 추가 매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 중인 우리기술투자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고객사인 로터스의 전기차 부문 계열사가 나스닥 거래 개시를 앞두고 급등세를 이어왔는데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지난해 5월 로터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로터스 자동차 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유일의 로터스 공식 수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3거래일째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8위에 올랐습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주죠.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APR 드디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큰 상승을 이뤘었지만은 그래도 그 힘이 좀 빠지면서 좀 빠진 모습인데 APR 단기간에는 보호예수 물량 등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간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 한 주 공모가 25만 원 생각보다 좀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경쟁률이 상당히 좀 치열했었고 제 주변에도 이것을 공모가 한 주를 받으신 분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공모 경쟁률이 상당히 셌는데 생각보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것이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예 그냥 75만 원 선, 즉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5조를 넘어서서 조기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위 말해서 페납계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면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애매하게 좀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가 25만 원의 퍼밸류션이 약 17배 수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작년인가요? 한 며칠 전에 한번 짚어드렸을 때 이 퍼밴드 상단은 약 30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대충 50만 원 선이거든요. 오늘 보시게 되면 50만 원 근처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가 바로 밀리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쉽게 말해서 패시브가 낳은 개물을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으로 따지는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를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영입금도 그렇고 많이 기관들이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시면서 모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장 이후의 흐름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기관의 수급들을 감안을 했을 때 모아가는 그 전략도 유효하다. APR 앞으로의 주가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미용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 이제 미용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클래시스가 보유자사주 전략 소각과 함께 배당 확대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은 축소하고 올라서고 있긴 한데 요즘 힘이 좀 약해요. 네. 올해 기대감 유효할까 좀 반등 났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이 재료가 한 2, 3주 전만 해도 나왔으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보시게 되면 저 PBR 테마가 거의 끄트머리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부터는 배당락이 이제 오죠. 대부분의 종목들에 이 배당락 이후부터는 이 배당락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역시도 저 PBR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오늘까지는 좀 들고 있겠지만은 내일 이후에도 뭐 계속 들고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PBR의 어떤 그런 테마가 한창일 때 이런 재료가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소형주 내에서도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호적인 시그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적어도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APR의 어떤 퍼밸류션이 30배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은 결국 클래시스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의 피어 그룹들의 퍼밸류션 역시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좀 시원시원한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뭐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을 네. 것 같습니다. 강한 흐름보다는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는 분위기 또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9위 우리기술투자로 코인 관련주들도 체크해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56,0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지금 우리기술투자도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코인 시세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지금 큰 상황이죠. 근데 관련주를 하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관련주들 연동되는 흐름은 두드러집니다. 조남준 차장님. 네,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가장 큰 이슈를 받는 거는 두나무, 우리나라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 7.5% 갖고 있는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직접 투자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시총 대비해서 가장 지분율이 큰 회사가 바로 우리 기술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좀 보자면 2021년도에 8천 하나 기준으로 8,200만 원대를 한번 2번 터치한 이후에 장기 하락을 맞이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 7,500만 원대 정도로 반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 업비트의 이제 거래 활성화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작년에 그 두나무의 가치가 한 3조 원대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4조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총 지분율에 그 대입을 해보면 약 한 3천억 대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나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저 PBR 있잖아요. 네. 정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그게 그대로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는 우상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는 여지없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홀짝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결국에 벤처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비상장 바이오 회사나 비상장 IT 업체들 투자해놨던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상장을 하면 지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벤처 투자 업체잖아요. 근데 두나무 지분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상화폐 시세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지분 가치나 이런 것들 다른 회사들이요. 그런 것들은 좋게 볼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세에 연동된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비트코인이 정말 8,200만 원을 넘어서 대세 상승에 진입한다면 그때 다시 진입해도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8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그룹의 자동차 판매 부문 분할에 설립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죠. 이 고객사 로터스의 자회사가 이제 미국 증시 상장 관련된 이슈에 오늘 개별 이슈 속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도대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제 고객사로 로터스라는 그룹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로터스의 전기차 부문 계열사죠. 로터스 테크놀로지가 2월 23일이죠.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이제 거래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지난해 5월이죠. 로터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 유일의
로터스 공식 수입사이다 보니까 이게 엮이고 엮여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테마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발견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위 코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에브리봇입니다. 홈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배 넘게 올랐는데요.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에브리봇 측에서는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할 정보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틀째 급락을 이어가면서 에브리봇이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강원에너지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6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무려 1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설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종속회사인 강원 이솔루션의 소재 사업이 박차를 가해 사업 성장에 따른 손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6위는 강원에너지가 랭크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각각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왜 오르지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빠지지 궁금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7위 에브리봇 그렇게 무섭게 오르더니 에브리봇이 전일 하한가에 이어서 조금 더 VR까지 걸리면서 추가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스타는 또 급등이 나오고 지금 로봇주들은 주가가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에브리봇의 이 급 변동성에 대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브리봇이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우리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갈 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에브리봇은 바퀴 없는 물걸레 청소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19년도에 출시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빙용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이제 프리미엄 청소 로봇을 출시하고 또 상업용 청소용 로봇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서빙용 로봇을 출시했는데요. 서빙용 로봇은 중국산 제품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되게 저가 제품이라서 국내산이 그 점유율을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퀴 없는 그 물걸레 청소기도 관련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실적은 좀 하향되고 있고요. 근데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서빙용 로봇이 뭐냐면 사람을 비켜가면서 거기에 음식을 주고 내가 음식을 놓으면 그 주방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AI를 접목해서 진화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서빙용 로봇이 내 손을 알아채고 정말로 그 서버처럼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입력할 수 있고 이런 약간 고도화되면서 이제 로봇이 AI화 된다는 그런 이슈로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도 어저께 한 5분 만에 갑자기 한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자 많이 올랐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상의 이슈도 없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다른 로봇주에 비해 매력도를 본다면 그렇게 매력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졌다고 들어가는 건 여전히 다른 로봇주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점 대비 지금 상승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보면 그냥 뭔가의 어떤 세력이 1월 10일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뭔가 올렸고 그리고 그게 뭔가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팅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날 어제 이유 없이 한가 들어갔으면 오늘 같은 날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단타 자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정말로 딱 삼각형 산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게 네.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에브리봇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왜 빠지지 하는 종목 안에서 펩트론의 또 급락 배경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각 24%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주목도가 높았었잖아요. 왜 이렇게 빠질까요? 네. 작년이죠. 작년에 펩트론과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 두 개의 종목이 GLP-1과 관련해서 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좀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종목, 이 두 개의 회사에 약간 좀 공통점이랄까요? 하나 있다라면은
이게 좀 결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뭐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랑 현재 기술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기사들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주가 그럴 때만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 튀었다가 제자리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추측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증자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그동안 좀 기다리다 지쳤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팔고 시장에서 그냥 지쳐서 파는 그런 모습들이 겹치다 보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른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 3월과 4월 바이오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와중에 결국 옥과 석이 구분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감사 보고서 노지가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소위 기술 수출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몇몇 종목들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오늘도 오시게 되면 알테오젠만 조금 버티고 있고 나머지 바이오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로 이런 좋은 바이오들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급락하고 있는 펩트론 이에 앞서 에브리봇까지 급락하는 배경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강원에너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호실적 달성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강원에너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은 이 껌딱지처럼 이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이 전해 관련주들, 뭐 엔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리 케미컬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에코앤드림,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슬슬 좀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단기 시세가 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워스, 강원에너지 이 세 개 종목이 리튬 관련주의 어떤 시세를 받으면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올랐죠. 리튬 포워스도 마찬가지고 강원에너지도 거의 5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제2의 엔캠을 찾는 듯한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단기 시세를 내어주었고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옵니다. 이번에는 실적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강원에너지가 하고 있는 무수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을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탐방을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낙폭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무수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해진다라면 주가는 단기적인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에너지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큰 먹거리는 소멸된 채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의 힘이 더 빠지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이 가시화되는 걸까요? 하나오션이 최근 초대형 LNG 운반선 3척을 추가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카타르에 만들어주기로 한 표준 선형 12척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선박을 조단위로 따낸 건데요.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도 기대감 키우는 가운데 3거래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5.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계열사 트위치가 드디어 오늘 한국 시장에서 떠났습니다. 철수 계획 발표 시점부터 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아프리카 TV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옮겨온다라는 것이 수치화되자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2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봄은 좀 오길 멀었나 봅니다. 하이브는 어제 장 마감 후 지난해 매출 2조 원대를 돌파했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빅 아티스트들의 공백으로 매출이 1,280원대까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등장했는데요. 이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 현재 7.3%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업계 최고 성능과 최대 용량을 구현한 HBM3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메모리 제조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3파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HBM의 대명사로 꼽혔던 SK하이닉스, 경쟁자 등장 및 신고가 돌파에 대한 피로감 속에 오늘 두드러진 낙보 그리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현재 5%의 급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은 내내 약세권에서 무겁게 흘러가고 있고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들만 여기저기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지난 23일 효성은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효성그룹의 계열 분리가 본격화되면서 효성첨단 소재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열 분리 후 지분 손바뀜이 활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계열 분리를 통해 재무구조 우려가 완벽하게 종식됐다는 점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위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정진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의장을 통합 셀트리온 각자 대표로 선임한 데 이어 셀트리온 그룹은 서 의장을 합병을 추진 중인 셀트리온 제약 등기 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계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뒤 6개월 내로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상반기 내 통합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제약 흡수 합병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고 임성기 한미그룹 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와 OCA 홀딩스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이 지난 21일에 열린 바 있는데요. 전일 장마감 이후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제기와 관련한 공시가 나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 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3위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5위 효성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업인 타이어 보강제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이 최근에 있었던 이 계열 분리 이슈까지 좀 수혜를 얻으면서 주가 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이제부터는 효성 첨단 소재를 이제 좀 본업을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효성그룹이 예전에 형제의 난이란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이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우호 지분을 만들면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또 경영권 문제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이것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다 할 수 있고요. 자, 효성이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있으면서 상장 5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 효성을 이제 효성과 효성 신설지주로 나누고요. 그러면 효성과 효성 신설지주가 양옆에 있고 그 위에 대주주가 있고 그리고 기존 효성에는 4개의 사업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효성 신설사업부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효성그룹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효성화학입니다. 실제로 그룹사에 전폭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순이익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이익을 깎아먹는 것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완벽하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차남한테 이제 독립 경영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고요. 보면은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타이어 코드 업체잖아요. 잘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이에 따른 당연히 타이어 코드의
그 생산량도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인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도가 이제 인구가 중국을 넘어서고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이제 자동차 생산 기지, 판매 기지로 바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인도를 타이어 코드의 핵심 기지로 만들겠다. 이 정도로 천명하면서 인도 시장의 MS 1위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번에 계열 분리를 통해서 이제 효성 신설 지주회사의 대표 회사로서의 이제 본업의 성장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지분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효성과 효성 신설 지주회사의 분할 비율이 82대 18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효성의 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지분을 그 장남과 차남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자, 우리나라 지주사 법상 3% 친족 계열 간에는 3% 이상의 지분을 서로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대씩 갖고 있거든요. 자,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현준 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 신설, 효성화학의 지분과 이거를 넘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성 신설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조현준 회장 지분을 수합하고 조현준 회장은 신설 회장한테 돈을 한 4배 정도 더 많이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신설 회사는 대규모의 현금이 생기죠. 이 돈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M&A와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곧 신설 회사의 유일한 상장사인 효성 첨단 소재의 아주 강력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 여전히 바닥권이고요. 여전히 주가 뭐 이런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표된 게 불과 며칠 전이고요. 이제 점점 분석하면서 분명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효성 첨단 소재는 단순히 타이어 코드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자, 그 무게는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전기차의 타이어 코드는 또 탄소 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라미드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기존 사업의 플러스 알파로 이런 신성장까지 고려했고 특히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는 지금 거의 2028년까지 현재보다 한 3배 이상의 증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분명히 바닥턴 종목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참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반등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4위는 지금 8%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왜 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지금 램시마 SC 미국 제품명이죠. 진펜트라 29일 미국 출시 모멘텀도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램시마 SC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합병에 대한 스토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8%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저런 이슈가 계속해서 좀 알려져 있던 이슈잖아요. 오늘 유독 힘내주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그 알테오젠 하나로만 제약바이오 종목이 쏠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좀 시각이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은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 진펜트라가 2월 29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하나 공시가 나왔는데 램시마의 피아 주사 제형이죠. SC 제형인 그것에 대해서 유럽 임상 3상을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은 진짜 셀트리온 그룹주만큼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주가가 밀린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말이든 주중이든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공시를 좀 내는 뉴스를 내는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상반기에 있을 나머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모멘텀이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석 서정림 회장의 아드님이시죠. 사내 이사 재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합병 모멘텀이 가장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앞서서 이제 옥과 석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셀트리온 그룹은 옥입니까? 일단 그 모멘텀 플레이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시가총액이 정말 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공매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공매도 수급 쪽의 어떤 노이즈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매도가 풀린 이후부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간을 잡아두시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 더불어 셀트리온 그룹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한미사이언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OCI 홀딩스 통합 이슈와 함께 또 경영권 분쟁 이슈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사이언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1월 중순에 이제 OCI 홀딩스하고 지분 수합 계약을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잠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해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지분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죠. 지금 현재 회장과 딸, 첫째 딸이 지금 합산 지분이 19%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둘째죠. 아들과 셋째 아들이 합산이 19%입니다. 이 양대 진영의 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OCI 홀딩스의 신주를 넘긴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적 판단을 지금 며칠 전부터 법원에서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한 판단은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도대체 왜 그 송영숙 회장이 됐고 첫째 딸이 바로 거기서 경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 회장이죠. 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경영권을 장남이 맡지 않고 어머니가 맡는 거를 전부 다 임종은 사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이사에서 본인이 물러났고요. 그리고 회장을 추대하고 또 지금 현재 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데 찬성표를 던졌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OCI 홀딩스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 근거가 너무 약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에서의 싸움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월 주총에서 지금 현재 임종윤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건 본인들의 사회이사의 재등판과 그리고 감사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인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다 제출을 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주가는 아주 촉매를 받아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안 되고 경영권 문제가 점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오늘 앞서 말씀하셨듯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 지금 좀 이런 지방 관련해서 그 수혜를 받았다가 지금 주가가 다 급락한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안 될 종목들은 잊혀지고 될 종목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비만 치료제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장 좋은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 그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 그룹은 본업을 보면 충분히 괜찮고요. 그럼 수익성 같은 거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제약사를 보면 뭐 종근당, 유한양행 그리고 뭐 대웅 녹십자 대비해서 원가율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한미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과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경영권 분쟁 이슈를 그냥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요. 이런 것들을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한미약품 이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한미사이언스를 제외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도 어떤 대화 나누고 계신지 살짝 엿보고 가겠습니다. 자, 슬로우리님께서 지역난방공사 또 급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제 뭐 한국전력이었다면 오늘은 지역난방공사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 그리고 저PBR주 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좀 강제성 부여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 빠질 때도 유틸리티주들이 선별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오늘은 또 지역난방공사의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쭈님께서는 엔터주 왜 떨어지나 점점점 하셨는데요. 하이브 지난해 좋은 실적 에도 불구하고 지금 앨범 판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증권가에서도 좀 눈높이를 낮춰잡는 리포트와 함께 엔터 산업 전반에 이제 부진한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받고 있습니다. SM의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의 좀 열애설도 맞물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엔터주 전반의 동반 하락세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개별주들의 향연 속에 낭만고양이님께서 저 스템 상한가 찍었다 왜 갔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마이크론 영향일까요? 자세한 상승 배경과 더불어서 QRT도 오늘 순위에 있을까요? 상승률 특징주 내에서도 문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이번 주 마크 저커버드 메타의 CEO 방안을 앞두고 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방안 테마로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남준 차장님, 하이브를 비롯해서 오늘 엔터주들이 또 많이 빠지는데요.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 어찌하실지 보유자의 관점에서 전략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엔터업계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트와이스의 이번 신보가 드디어 역성장을 뒤로하고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어요. 초동 판매량이 70만 장이 넘었고요. 그동안에 최근 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이제 방시혁 의장이 다수 매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앨범이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실제로 뭐 세븐틴이 작년에 초동 판매량이 500만 장이 넘는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었는데 이게 바로 그 팬덤 문화에 대한 앨범 구매력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결국에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앨범을 구매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팔았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 계속해서 신곡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죠. 근데 계속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근데 이게 트와이스가 이거를 넘어서면서 각종 매체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앨범의 그런 역성장이 끝났다. 근데 주가는 정말 반응이 없었어요.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종합을 해보면, 자, JYP가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자, 2016년도에 4,000원 했던 주가가요, 한 30배 이상이 올랐었습니다. 정말 7년 동안 올랐었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K-팝 문화는 BTS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지금 정말로 많이 명감 뭐 앨범 판매량이 1억 장이 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정말 하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에 작년 같은 앨범 판매를 보일 수 있을까? 정말 여태까지 정말 10년 동안 성장했던 이 산업이 앞으로 이 K-팝 문화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일고 있고요. 공연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따른 돈도 많이 벌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자, 현재 기준으로 고점에서 한 50% 정도 빠져 있습니다. 하이브 기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퍼 40배. 그리고 JYP는 내려와서 20배 정도 거래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싸냐 비싸냐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같은 영광이 앞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앞으로의 주가 측면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산업을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팬덤 문화를 벗어나줄 수 있는 게 저는 그 해외 걸그룹의 론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JYP도 하이브도 론칭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공연도 하고 있고요. 앨범도 냈어요. 근데 생각만큼 이슈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성장 동력 하나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쉽지 않겠지만 반등 시에는 그래도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대세 상승했던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좋은 회사지만 이런 대세 상승을 겪었던 종목은 다시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기대치를 낮추고 반등 시 좀 비중 조절을 하는 전략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과 함께 AI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대역폭 메모리 신규 고객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 행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위는 한미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 23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란 증권가 전망과 목표 주가 줄상향 소식도 잇따르면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가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 한미반도체. 오늘 SK 하이닉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견조합니다. 이 비싼 자리에서도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좋았고 계속해서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어요.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장비 주식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주식이 작년 8월부터 고점에서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빠지지 않는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NCF 방식을 버렸습니다. MUF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본딩 장비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썼을까요? 한미 반도체 장비를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이거 후공정계의 ASML이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던 얘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비싼 장비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증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가 시작하는 어떤 가격이 약 10,000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8만 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HBM 사이클에서 텐베거 마음속에 이제 하나씩 이제 생겨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이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독점이 어떤 거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도 생산을 했고 또 하나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도 뭐 양산을 했다,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에 대한 부분들 좀 흔들리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럴 때일수록 결국 부각이 되는 것은 한미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여러분들 약간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서 반도체 장비준 이거 하나만 가져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이 마이크론이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캐파와 그 수요를 잘 잡았을까라는 어떤 의심도 분명히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난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노이즈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어떤 HBM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여전히 공고히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에 나온 목표가 23만 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더불어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 이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 기대와 더불어서 지난해 호실적까지 다양한 이 기대감 속에 계속 주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좋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그룹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솔루션의 시총을 2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그룹의 주력 계열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분이 전체 매출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이 한 17%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타 사업부가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를 상승하고 작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거는 방산 수출입니다. 앞서 이제 수은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수은법이 지금 수출입은행에 이제 수출의 보증 한도가 한 15조 정도로 막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25조 정도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지 않으면요, 뭐 내가 그 당사가 수출을 해도 그 보증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잡아놓고도 실제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9일에 본업 통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당사의 주가에 적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성이 다른 업체들 비해 되게 좋은데요. 국산화율이 되게 높습니다. 한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국산화율이 거의 80~9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는 곧 마진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갔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주가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회사가 지난 한 3년 동안 10배 이상이 올랐고요.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호주의 레드백이나 폴란드의 전차 수출, 이거에 1차, 2차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수은법 개정이 뭔가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과연 여기서 우리가 18만 원이라고 주가를 해볼게요. 지금 17만 6,700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회사를 30만 원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20만 원대 초반을 본다면 과연 여기서 베팅할 자리가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수은법 개정으로 만약에 세론이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시는 게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주 잔고와 너무나 많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조남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